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비단보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보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보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생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빚더미에 앉은 상황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곤경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 부모가 된 후에야 부모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 부모님께 감사드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 부모가 된 후에야 부모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 부모님께 감사드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 부모가 된 후에야 부모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 부모님께 감사드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10번 변한다. 사람의 외모는 평생에 걸쳐 크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외모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성장 과정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10번 변한다. 사람의 외모는 평생에 걸쳐 크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외모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성장 과정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10번 변한다. 사람의 외모는 평생에 걸쳐 크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나타냅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외모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성장 과정을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에 고기 안 논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완벽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리더십에서 적절한 융통성과 인간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맑은 물에 고기 안 논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완벽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리더십에서 적절한 융통성과 인간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맑은 물에 고기 안 논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완벽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리더십에서 적절한 융통성과 인간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싸움 잘하는 놈 매 맞아 죽는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경고합니다.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몰락을 예견할 때 사용됩니다. 싸움 잘하는 놈 매 맞아 죽는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경고합니다.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몰락을 예견할 때 사용됩니다. 싸움 잘하는 놈 매 맞아 죽는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악행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경고합니다.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몰락을 예견할 때 사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재능에 맞는 교육 환경을 찾거나 직원을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재능에 맞는 교육 환경을 찾거나 직원을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의 재능에 맞는 교육 환경을 찾거나 직원을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남의 장단에 춤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는 거두어야 한다. 자신이 시작한 일의 결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리더가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는 거두어야 한다. 자신이 시작한 일의 결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리더가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는 거두어야 한다. 자신이 시작한 일의 결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리더가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난데 춤추기.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회의 중 농담하거나 진중한 자리에서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초상난데 춤추기.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회의 중 농담하거나 진중한 자리에서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초상난데 춤추기.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회의 중 농담하거나 진중한 자리에서 가벼운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먹다가 보니 개떡. 기대했던 것이 실망스럽게 하찮은 것으로 밝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대 광고나 허위 정보에 속아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다가 보니 개떡. 기대했던 것이 실망스럽게 하찮은 것으로 밝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대 광고나 허위 정보에 속아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다가 보니 개떡. 기대했던 것이 실망스럽게 하찮은 것으로 밝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대 광고나 허위 정보에 속아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구럭도 다 잃었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기존에 가진 것까지 잃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도전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구럭도 다 잃었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기존에 가진 것까지 잃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도전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구럭도 다 잃었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기존에 가진 것까지 잃는 상황을 의미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도전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신중함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관련자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큰 사고의 주범은 전보되고 하급자만 징계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달성하기 극히 어려운 목표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 로또 당첨 등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목표를 언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달성하기 극히 어려운 목표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 로또 당첨 등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목표를 언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달성하기 극히 어려운 목표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 로또 당첨 등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목표를 언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자주 하던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힘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으로
말과 생각의 신중함을 당부할 때 사용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자주 하던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힘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으로 말과 생각의 신중함을 당부할 때 사용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자주 하던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힘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으로 말과 생각의 신중함을 당부할 때 사용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닉 상태보다 냉정한 판단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사업 위기나 시험 실패 등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닉 상태보다 냉정한 판단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사업 위기나 시험 실패 등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닉 상태보다 냉정한 판단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사업 위기나 시험 실패 등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일 법고 치듯. 매우 빠르고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스님이 법고를 급하게 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업무 처리나 작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중일 법고 치듯. 매우 빠르고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스님이 법고를 급하게 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업무 처리나 작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중일 법고 치듯. 매우 빠르고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스님이 법고를 급하게 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업무 처리나 작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먹는 놈이 똥을 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의무도 져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먹는 놈이 똥을 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의무도 져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먹는 놈이 똥을 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의무도 져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독 안에서 소리치기.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치며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조용하면서 뒤에서만 비판하거나 자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동료들과만 있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 안에서 소리치기.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치며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조용하면서 뒤에서만 비판하거나 자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동료들과만 있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 안에서 소리치기. 안전한 곳에서만 큰 소리치며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조용하면서 뒤에서만 비판하거나 자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상사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동료들과만 있을 때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절 부처는 내가 위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급자를 먼저 잘 섬겨야 외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회사에 충성하며 성과를 내야 다른 곳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절 부처는 내가 위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급자를 먼저 잘 섬겨야 외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회사에 충성하며 성과를 내야 다른 곳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절 부처는 내가 위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급자를 먼저 잘 섬겨야 외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회사에 충성하며 성과를 내야 다른 곳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동료를 헐뜯다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동료를 헐뜯다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동료를 헐뜯다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초자연적 존재보다 인간의 악의가 더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질투, 배신, 음모가 가장 위험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의 악한 면을 경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초자연적 존재보다 인간의 악의가 더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질투, 배신, 음모가 가장 위험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의 악한 면을 경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초자연적 존재보다 인간의 악의가 더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질투, 배신, 음모가 가장 위험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의 악한 면을 경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등 해결이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힘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등 해결이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힘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등 해결이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힘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보다 객이 많다. 원래 있어야 할 사람보다 외부인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역 축제에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많거나 회사 행사에 외부 참석자가 더 많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인보다 객이 많다. 원래 있어야 할 사람보다 외부인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역 축제에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많거나 회사 행사에 외부 참석자가 더 많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인보다 객이 많다. 원래 있어야 할 사람보다 외부인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역 축제에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많거나 회사 행사에 외부 참석자가 더 많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개도 손들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의 사람도 좋은 기회나 반가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역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적이 부진한 직원이나 힘든 상황의 동료를 격려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손들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의 사람도 좋은 기회나 반가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역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적이 부진한 직원이나 힘든 상황의 동료를 격려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도 손들 날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의 사람도 좋은 기회나 반가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역전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적이 부진한 직원이나 힘든 상황의 동료를 격려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뻗어가는 칡도 한이 있다. 아무리 강하거나 지속적인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한정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거나 지나친 요구에 대해 경계를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뻗어가는 칡도 한이 있다. 아무리 강하거나 지속적인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한정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거나 지나친 요구에 대해 경계를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뻗어가는 칡도 한이 있다. 아무리 강하거나 지속적인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한정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거나 지나친 요구에 대해 경계를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어둡다 하더니 다홍 고추만 잘 딴다. 겉으로는 못하는 척하면서 이익은 챙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입속만 차리는 교활함을 나타냅니다. 무능한 척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 가져가는 사람의 행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어둡다 하더니 다홍 고추만 잘 딴다. 겉으로는 못하는 척하면서 이익은 챙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입속만 차리는 교활함을 나타냅니다. 무능한 척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 가져가는 사람의 행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어둡다 하더니 다홍 고추만 잘 딴다. 겉으로는 못하는 척하면서 이익은 챙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입속만 차리는 교활함을 나타냅니다. 무능한 척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 가져가는 사람의 행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떡 본 김에 굿한다. 우연한 기회를 활용해 하려던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근처 출장 김에 개인 업무를 함께 보거나 친구 만나러 간 김에 쇼핑도 하는 등 효율적인 일처리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떡 본 김에 굿한다. 우연한 기회를 활용해 하려던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근처 출장 김에 개인 업무를 함께 보거나 친구 만나러 간 김에 쇼핑도 하는 등 효율적인 일처리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떡 본 김에 굿한다. 우연한 기회를 활용해 하려던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근처 출장 김에 개인 업무를 함께 보거나 친구 만나러 간 김에 쇼핑도 하는 등 효율적인 일처리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부하 직원의 실수로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팀원의 업무 미스로 팀장이 질책받거나 자녀 문제로 부모가 곤란해지는 등 연대 책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부하 직원의 실수로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팀원의 업무 미스로 팀장이 질책받거나 자녀 문제로 부모가 곤란해지는 등 연대 책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 부하 직원의 실수로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팀원의 업무 미스로 팀장이 질책받거나 자녀 문제로 부모가 곤란해지는 등 연대 책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찬 먹은 고양이 잡돌이하듯. 잘못한 사람을 단단히 혼내고 추궁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부정행위나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상사가 추궁하거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할 때 사용합니다. 반찬 먹은 고양이 잡돌이하듯. 잘못한 사람을 단단히 혼내고 추궁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부정행위나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상사가 추궁하거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할 때 사용합니다. 반찬 먹은 고양이 잡돌이하듯. 잘못한 사람을 단단히 혼내고 추궁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부정행위나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상사가 추궁하거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할 때 사용합니다.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의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말입니다.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초기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거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정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의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말입니다.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초기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거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정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문 연 놈이 문 닫는다.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의 마무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말입니다.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초기부터 완료까지 책임지거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정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리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잘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감각과 눈치가 빠름을 표현합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적절한 발언 시점을 아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리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잘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감각과 눈치가 빠름을 표현합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적절한 발언 시점을 아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리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잘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감각과 눈치가 빠름을 표현합니다. 회의나 모임에서 적절한 발언 시점을 아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반찬이 끼마다 오른다.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싫어하는 것일수록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현상을 표현합니다. 피하고 싶은 업무나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반찬이 끼마다 오른다.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싫어하는 것일수록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현상을 표현합니다. 피하고 싶은 업무나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반찬이 끼마다 오른다.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싫어하는 것일수록 자주 마주치게 되는 현상을 표현합니다.
피하고 싶은 업무나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 남의 문제는 잘 해결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처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한 말입니다. 객관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상담사가 개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의사가 자가진단에 실패하는 등 전문가의 맹점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 남의 문제는 잘 해결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처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한 말입니다. 객관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상담사가 개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의사가 자가진단에 실패하는 등 전문가의 맹점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 남의 문제는 잘 해결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처리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한 말입니다. 객관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상담사가 개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의사가 자가진단에 실패하는 등 전문가의 맹점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응급 상황이나 일상적인 부탁에서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육아나 택배 수령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실용적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응급 상황이나 일상적인 부탁에서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육아나 택배 수령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실용적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응급 상황이나 일상적인 부탁에서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육아나 택배 수령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실용적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 따로 있나? 성공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보다 실력과 역량으로 평가받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말로 사용됩니다. 시가 따로 있나? 성공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보다 실력과 역량으로 평가받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말로 사용됩니다. 시가 따로 있나? 성공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보다 실력과 역량으로 평가받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말로 사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무자식 상팔자. 자녀가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적고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교육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장점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 성과보다 회식이나 복리후생에만 신경 쓰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 성과보다 회식이나 복리 후생에만 신경 쓰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본래 목적보다 부수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 성과보다 회식이나 복리 후생에만 신경 쓰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나 후배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거나 고객의 사소한 불만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나 후배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거나 고객의 사소한 불만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나 후배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거나 고객의 사소한 불만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성과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성취도 사소한 부주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세심한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신뢰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성과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성취도 사소한 부주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세심한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신뢰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개미구멍으로 공든 탑 무너진다.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성과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성취도 사소한 부주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서 세심한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신뢰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후레아들 하나씩 있다. 어떤 공동체에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을마다 말썽꾼이 있다는 현실적 관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이나 팀에서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성원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후레아들 하나씩 있다. 어떤 공동체에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을마다 말썽꾼이 있다는 현실적 관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이나 팀에서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성원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후레아들 하나씩 있다. 어떤 공동체에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을마다 말썽꾼이 있다는 현실적 관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이나 팀에서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성원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격.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 앞에서 위축되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극도의 긴장이나 두려움을 비유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에서 긴장하거나 상급자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격.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 앞에서 위축되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극도의 긴장이나 두려움을 비유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에서 긴장하거나 상급자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격.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 앞에서 위축되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극도의 긴장이나 두려움을 비유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에서 긴장하거나
상급자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쳐더러 한 말은 난다.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일수록 더 쉽게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함이 오히려 비밀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동료나 가족에게 중요한 정보를 말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쳐더러 한 말은 난다.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일수록 더 쉽게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함이 오히려 비밀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동료나 가족에게 중요한 정보를 말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쳐더러 한 말은 난다.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일수록 더 쉽게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친밀함이 오히려 비밀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동료나 가족에게 중요한 정보를 말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건 말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평범한 사람이 뛰어난 인물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새가 큰 새의 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리더십이나 비전의 차이, 안목의 격차를 설명할 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평범한 사람이 뛰어난 인물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새가 큰 새의 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리더십이나 비전의 차이, 안목의 격차를 설명할 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평범한 사람이 뛰어난 인물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새가 큰 새의 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리더십이나 비전의 차이, 안목의 격차를 설명할 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으른 상태를 놀리는 말입니다. 장기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유쾌하게 놀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으른 상태를 놀리는 말입니다. 장기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유쾌하게 놀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으른 상태를 놀리는 말입니다. 장기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유쾌하게 놀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있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이고 영향력이 미미한 일을 표현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일회성 게시물이나 금세 잊혀지는 이슈들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있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이고 영향력이 미미한 일을 표현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일회성 게시물이나 금세 잊혀지는 이슈들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있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이고 영향력이 미미한 일을 표현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일회성 게시물이나 금세 잊혀지는 이슈들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쉰밥 고양이 주기 아깝다. 자신에게 필요 없어도 남에게 주기는 싫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심리를 나타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정보를 독점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쉰밥 고양이 주기 아깝다. 자신에게 필요 없어도 남에게 주기는 싫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심리를 나타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정보를 독점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쉰밥 고양이 주기 아깝다. 자신에게 필요 없어도 남에게 주기는 싫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심리를 나타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정보를 독점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경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일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즐길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우선순위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일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즐길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우선순위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일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즐길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우선순위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 속에 콩도 쪄야 익지. 좋은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보다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했거나 좋은 기회를 얻었어도 꾸준한 자기개발과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소 속에 콩도 쪄야 익지. 좋은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보다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했거나 좋은 기회를 얻었어도 꾸준한 자기개발과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소 속에 콩도 쪄야 익지. 좋은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보다 개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했거나 좋은 기회를 얻었어도 꾸준한 자기개발과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꿈도 꾸기 전에 해몽.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해석이나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만으로 미래를 그려보거나 투자 정보를 듣고 바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중함을 당부하는 말로 쓰입니다. 꿈도 꾸기 전에 해몽.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해석이나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만으로 미래를 그려보거나 투자 정보를 듣고 바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중함을 당부하는 말로 쓰입니다. 꿈도 꾸기 전에 해몽.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해석이나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만으로 미래를 그려보거나 투자 정보를 듣고 바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중함을 당부하는 말로 쓰입니다.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부와 가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지위는 노력과 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격려하거나 기업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부와 가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지위는 노력과 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격려하거나 기업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부와 가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지위는 노력과 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격려하거나 기업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지옥문도 연다. 돈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절대적 힘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나 행정 처리를 돈으로 해결하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지옥문도 연다. 돈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절대적 힘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나 행정 처리를 돈으로 해결하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지옥문도 연다. 돈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절대적 힘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나 행정 처리를 돈으로 해결하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독에 빠진 생쥐 같다. 옷이 흠뻑 젖어 초라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런 비에 젖거나 물놀이 후 축축한 상태로 있는 등 외관이 볼품없어진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물독에 빠진 생쥐 같다. 옷이 흠뻑 젖어 초라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런 비에 젖거나 물놀이 후 축축한 상태로 있는 등 외관이 볼품없어진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물독에 빠진 생쥐 같다. 옷이 흠뻑 젖어 초라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런 비에 젖거나 물놀이 후 축축한 상태로 있는 등 외관이 볼품없어진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털 뽑아 제 구멍 메우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털로 자기 구멍을 막는다는 우스운 비유입니다. 규정만 고집하며 상황 판단을 못하는 직장인이나 원칙론만 내세우며 현실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털 뽑아 제 구멍 메우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털로 자기 구멍을 막는다는 우스운 비유입니다. 규정만 고집하며 상황 판단을 못하는 직장인이나 원칙론만 내세우며 현실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털 뽑아 제 구멍 메우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털로 자기 구멍을 막는다는 우스운 비유입니다. 규정만 고집하며 상황 판단을 못하는 직장인이나 원칙론만 내세우며 현실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르지. 자신은 부족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직이나 연애에서 자기계발 없이 상대방의 조건만 따지는 상황을 반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르지. 자신은 부족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직이나 연애에서 자기계발 없이 상대방의 조건만 따지는 상황을 반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르지. 자신은 부족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직이나 연애에서 자기계발 없이 상대방의 조건만 따지는 상황을 반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논에 물 대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 논에 물 대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제 논에 물 대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